오늘 강의 내용은 데이터 통신의 오류 복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데이터 통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어떻게 검출하는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다 했고, 그죠? 어떻게 검출하는가. 근데 이제 검출을 하면은, 어떻게 복구를 하는가가 사실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메일 같은 걸 보냈는데,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수신하는 쪽에서 그 이메일을 제대로 수신을 읽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보낸 이메일이 완전한 형태로 목적지에 잘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오류를 복구해서 전달해야지. 전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 이메일을 믿고 쓰는 거죠. 내가 보낸 이게 오류 때문에 수신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내가 보낸 이메일이 중간에 가다가 변경돼서 전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 있어야지만 데이터 통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어떻게 복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실제로 복구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기법, 복구 기법을 공부를 할 텐데 그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뭐 TCP라든지 이런 데 그 적용하는 프로토콜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오류 복구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류 복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 네트워크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 기법 세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세 가지. 첫 번째, 스탑 앤 웨이트 ARQ인데요. 스탑 앤 웨이트 ARQ. 여기서 ARQ는 Automatic Repeat Request 이런 의미인데 일단 하나를 보내고 제대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탑하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거 보내고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내고 제대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먼저 보냈던 걸 다시 재전송하겠다 그러는 뭐 간단하지. 무지 간단하지. 간단한 대신에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 그래서 이 스탑 앤 웨이트 ARQ 대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써요. 두 가지. 밑에 있는 두 가지. 스탑 앤 웨이트는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제 이제 통신에 적용하는 걸 쉽지 않고요.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사용하기 쉽지 않고 두 가지를 쓰는데 Go-back and ARQ라는 것하고 Selective Repeat ARQ라는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쓰는데 이 두 가지까지 그래서 세 가지 오류 복구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한 시간에 다 이렇게 아마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두 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개의 비트 그룹을 이렇게 묶어서 구조화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서 데이터 단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 우리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뭐 이더넷 같은 이런 네트워크에서 그런 데이터 전송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익숙하죠?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레임. 또 다른 프로토콜에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데이터 통신에서 주로 이렇게 다루는 계층이 계층 1, 계층 2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 계층에서 정보 전송 단위를 주로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IP 같은 프로토콜에서 이걸 갖다 프레임이라고 그러지 않고 데이터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위에 트랜스포트 계층의 TCP, UDP는 그걸 어떤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어플리케이션에 가면은 메시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불러요. 어쨌든 이건 프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레임. 이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오류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어떤 정보를 갖다 보내는데요. 정보. 실제로 내가 사용자가 목적지로 전달하고 싶은 정보, 그런 정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를 갖다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내 전화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 사용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보이스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 정보, 이걸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 보내는 이런 정보죠. 그 사용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이터.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복구를 해야 된대요. 오류가 발생하면 복구를 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야 돼요.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런 정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CRC다, CRC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CRC. 그러니까 오류 복구를 요 데이터를 보내는데 오류가 생겼으면 오류를 검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다 추가해서 보낸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CRC 정보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검출을 할 수 있어. 근데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 그런 정보를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다. 추가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사용자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그런 정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어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어 정보. 컨트롤을 보내주는데 제어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어 정보. 그 제어 정보가 데이터에다가 앞뒤로 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제어 정보하고 데이터를 합쳐서 이런 정보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복구할 때 이 제어 정보 중에 일부 오류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갖다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류라는 게 뭐냐? 오류. 어떤 프레임을 데이터 전송 단위를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낸 프레임이 훼손이 됩니다. 잡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비트를 1로 표시해서 보냈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게 잡음의 영향으로 1에 해당되는 전압이 그게 뭐야? 그게 0에 해당되는 전압이 바뀌거나 0에 해당되는 전압이 1에 해당되는 전압으로 바뀌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을 프레임이 손상이 됐다, 훼손이 됐다 이렇게 그래. 프레임 훼손이 됐다. 프레임 훼손이 되면 원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쓸 수가 없다. 이게 원래 1이었는지 0이었는지를 뭐 수신할 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훼손이 되면은 뭐 그거를 다시 재조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잘 이해할 테고 프레임 훼손이 돼요. 왜냐? 오류 검출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데이터 전송하기 위한 그 훼손이 매체가 다 구리선을 썼거든요. 구리선. 지금 구리선을 쓴 경우는 아주 지극히 일부예요. 지금 전부 다 광케이블을 쓴다고요. 유선은 대부분 광케이블을 쓰죠. 아주 짧은 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여기 빌딩에 있는 어떤 통신실에서 몇 PC까지 한 몇십 메타 이런 정도만 이제 구리선을 쓰는 거지. 그 케이블링을 좀 쉽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잡음에 의한 훼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은 오류가 어떤 오류가 발생을 많이 하는가? 이 첫 번째 이거보다요. 프레임 훼손 이거보다 두 번째 프레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실이 돼요. 훼손. 로스가 생겨요. 로스. 프레임이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없어집니다. 어디서 없어질지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는 사람 있나요? 어디서 없어질까? 내가 보냈는데 이게 가다가 훼손이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없어질까? 실제로 많이 없어져요. 어디서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복구를 하는 거니까 어디서 없어지는지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이런 이야기는 통신 장치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기본은 구성 요소는 통신 장치예요, 통신 장치. 이런 통신 장치가 있다. 이 통신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통신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예요. 이 통신 장치가 뭘 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연결해요, 연결.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케이블을 통해서 하든 무선을 하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연결된 장치들 간에 정보를 교환을 해요. 전달해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봅시다.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어떤 장치로 정보들이 이렇게 전달돼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서도 정보들이 이렇게 전달돼서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서도 전달돼서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정보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다른 방향. 그 방향을 여기라고 봅시다. 여기로 교환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교환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세 장치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여기로, 요 위치로 제대로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정보, 들어오는 속도보다 여기로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나가는 어떤 링크 케이블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나가는 데이터 양보다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게 통신장치라는 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일종의 컴퓨터 같은 거니까, 이게 메모리가 있겠죠. 메모리. 그래서 내가, 여기 메모리가 있다. 메모리. 내가 이렇게 전달을, 나가는 쪽으로 전달을 못하는 그런 정보들은 메모리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지. 그런 메모리를 갖다 보통 버프 메모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임시로 이렇게 쌓아놓는 메모리를 버프 메모리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통신장치의 버프라는 게, 메모리라는 게 사실은 무한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유한한 그런 메모리죠. 유한한. 근데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렸다. 근데 여기다 처리하고도 모자라서 이렇게 메모리에 버프 메모리에 쌓아놨는데 그 버프 메모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는 거지. 오버플로가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트래픽이 몰릴 건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서 통신장치의 용량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그렇지만 예측대로 트래픽이 몰리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측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 그거는 버프에 쌓일 수 없는 그런 프레임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 버프에 또 없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 로스가 생깁니다. 로스.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 우리 인터넷에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의 손실이잖아요. 이게 프레임의 주된 그런 이제 오류의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류는 이 프레임 훼손하고 손상하고 두 가지, 손실하고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프레임이 제대로 이렇게 내가 보낸 프레임이 중간에 훼손도 안 되고 손실도 안 되고 제대로 도착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확인. 수신하는 쪽에서 제대로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송신하는 쪽에 제대로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수신을 확인해 주는 거지. 수신 확인 프레임을 보내준다. 그런 걸 미리 서로 정하면 되는 거지. 야, 네가 제대로 받으면은 이렇게 정의된 프레임을 나한테 보내다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받았다는 걸 확인할게. 이렇게 정해서 그런 프레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크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놀로지먼트. 수신자가 받은 수신한 프레임에 대해서 제대로 수신했다는 걸 송신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프레임을 에크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요. 액놀리지먼트. 그래서 에크 프레임 받으면은 제대로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하겠다. 에크 프레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못 받으면은 재전송을 하겠다 이런 거지. 못 받으면 재전송. 언제까지? 제가 내한테 에크 프레임을 줄 때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에크를 내가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제대로 수신 안 되면은 에크를 보낼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프레임이 안 오는데 중간에 없어져서 안 오는데 어떻게 에크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에크는 제대로 받았을 때만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에크를 보냈는데 에크도 일종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도 가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류를 복구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에크 프레임 뭔지를 내가 이렇게 설명했고, 에크 프레임 뭔가. 그래서 에크 프레임이 있잖아요. 에크 프레임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제대로 안 가서 에크를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에크를 보냈는데 중간에 오다가 에크 프레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에크 프레임을 제대로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할 때, 에크 프레임 오기를 기다리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 왜? 에크 프레임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프레임을 보낼 때는 내가 에크 프레임이 올 때까지 얼마 동안 기다리겠다 하는 것을 딱 세팅을 해. 그런 걸 갖다 프레임에 대한 타이머라고 그래요. 타이머 뭔지 아시죠? 그냥? 프로그램 짤 때 이 프레임 결과가 이렇게 이벤트가 언제까지 발생할 때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할 때 타이머 딱 세팅해놓고 타이머 내에 이벤트가 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타이머라고 보면 돼요. 프레임을 보내고 타이머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정된 타이머가 종료되기 전에 에크 프레임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그게 오지 않으면은 내가 재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 TCP 프로토콜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이 아니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되죠.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공부할 라운드 트립 타임, 왕복 지연 시간하고 연계된 그런 함수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타이머를 설정한다는 것까지만 공부를 하고,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TCP 할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타이머를 설정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에크 프레임이 오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재전송을 하겠다. 재전송. 그러면 재전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재전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보낸 프레임을 버퍼 메모리에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크가 올 때까지. 내가 하나 보냈으니까 그 프레임을 갖다 없애면 안 되고 재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버퍼 메모리에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재전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프레임에다 유지를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류 복구 메커니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 지식을 일단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오류 복구 기법, 가장 간단한 오류 복구 기법.
스탑 앤 웨이트 ARQ인데요. 스탑 앤 웨이트 ARQ. ARQ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 에크 프레임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 직전에 보낸 프레임을 재전송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동으로.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스탑 앤 웨이트인데요. 스탑 앤 웨이트. 보내고 나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스탑. 안 보내고 그냥 기다립니다. 내가 보낼 프레임이 많이 있어도 하나를 딱 보내고 나서 딱 스탑하는 거죠. 그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겠어요? 에크 프레임이 오는지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크 프레임이 안 오면 자동으로 재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프레임을 송신하고 나면은 반드시 복제본을 버퍼에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머를 탁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거죠. 타이머를 스타트해가지고 그 타이머 종료되기 전에 에크가 제대로 제대로 수신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을 버퍼에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전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고 버퍼에서 그리고 타이머도 이제 종료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프레임 모르면 다음 프레임을 똑같은 절차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이머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에크 프레임이 수신자가 제대로 수신했다는 에크 프레임을 나한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받지를 못했어. 그런 거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이 버퍼에 있는 요 복제본을 재전송하고 타이머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무지 간단하죠. 무지 간단. 그 수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수신자는 정상적인 프레임을 받았을 때만 에크 프레임을 보내줍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훼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손실된 거는 자기가 에크를 보낼 방법이 없죠. 왜냐면 프레임이 안 오는데 무슨 에크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프레임을 받았을 때만 에크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간단하지만 내가 효율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쓰기 쉽지 않다 이랬는데 효율이 왜 안 좋은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조금 더 봅시다. 근데 그것보다도 약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프레임을 보냈는데 에크가 오지 않아. 그럼 재전송하기 때문에 이야기네. 근데 에크가 오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이게 제대로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얘가 에크를 보내지 않는 거 하고요. 근데 프레임은 제대로 수신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는데 에크를 보냈어요. 에크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아니면 훼손이 된 거. 그 두 가지 경우라고요. 근데 첫 번째 경우는 뭐 간단한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에크를 보냈어. 정상적으로 받았죠. 그러면은 그 송신자 입장에서는 지금 에크가 안 왔기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프레임을. 재전송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수신자가 말이에요. 수신자가 이 프레임을 지금 두 개를 받았잖아요. 이 두 개를 받았는데 이게 재전송을 한 건지 다음 프레임을 보낸 건지를 알 방법이 없다. 왜냐? 그 데이터 내용은 같을 수가 있거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냈는데 이게 재전송을 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 새로운 프레임을 보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게.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정상적으로 수신한 프레임하고 그다음에 재전송한 프레임이 같은 걸 두 번 보낸 건지 아니면 새로운 프레임을 보낸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을 안 할 거죠.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레임마다 어떻게 해요? 번호를 붙여서 보내는 거죠. 번호를 붙여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다. 정상적으로 그 다음 프레임을 보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을 받았고 2번을 받았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프레임이 1, 2번이 순서대로 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재전송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재전송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지.
1, 2로 안 하고 재전송을 했으면 여기다 순서 번호가 뭐가 되겠지? 순서 번호가 여기다 1이겠지. 그래서 여기도 2 대신 1을 받았잖아요. 1.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1번 프레임을 송신자가 재전송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오류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오류 복구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붙여서 보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제어 정보의 핵심이 뭐냐면 순서번호예요. 순서번호. 그 순서번호를 우리가 시퀀스 넘버라고 그러잖아요.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 SN이다 이렇게 표시해요. SN. 순서번호를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보낸다. 데이터 앞부분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순서번호.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순서번호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임을 1000개, 10,000개, 뭐 100만 개 이렇게 보내면은 순서대로 쭉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보내는 거지. 순서번호를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가 번호를 붙여서 보내게 되냐 이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 순서번호 여기 한 필드에다가 여기다가 순서번호 SN 순서번호를 1, 2, 3, 4 이렇게 쭉 붙여서 보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프레임을 자꾸 보내면 100만 개, 2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프레임 보내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영화 파일 같은 거 이런 걸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화 파일 같은 거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프레임의 개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프레임을 이렇게 잘라서 보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긴 파일을 프레임을 잘라서 이렇게 쭉 보내 순서 번호를 매겨서 보냈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렇게나 이야기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순서 번호 물론 그런 문제도 생기죠. 순서 번호 자체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 그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오류라는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오류라는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순서 번호를 1, 2, 3, 4부터 쭉 순서 번호를 무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겠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순서 번호가 막 무한대가 됐어. 무한대라는 게 없겠지만 순서 번호가 엄청 커졌어.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비슷하게 내가 지금 원하는 데하고 비슷하게 가죠. 순서 번호를 표시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버플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야기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네트워크를 사실 공부를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뭐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위한 어떤 기초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보통 우리가 유선 네트워크 같은 데서 데이터를 프레임을 만들 때 보통 데이터 크기를 최대 1500바이트 단위를 잘라서 보내요. 1500바이트. 이렇게 1500바이트 단위를 잘라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앞뒤로 이제 제어 정보를 붙여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의 순서 번호를 표시하는 필드가 번호가 커지면 뭐 커질수록 필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져야 되죠. 왜냐하면 무한대 숫자를 표시하려고 이게 뭐 엄청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 싶은 건 이건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제어 정보가 실제로 내가 보내는 데이터보다도 더 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빨리 많이 보내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제어 정보가 커져가지고 실제로 정작 보내면 데이터는 많이 못 보낸다. 이런 건 사실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순서 번호를 매겨서 보낼 때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순서 번호의 범위를 딱 정해. 이 범위는 몇 비트 이상으로 반드시 몇 비트로만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순서 번호가 오류 복구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요. 자, 또 꼭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순서 번호를 이야기를 할 때
순서 번호의 범위를 딱 정합니다. 그 순서 번호는 나는 몇 비트로 표현하겠다. 이 순서 번호 필드 요거를 몇 비트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정한다고. 자, 몇 비트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정했어. 내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순서 번호를 몇 비트로 표현하겠다. 이러면 순서 번호가 0부터 어디까지를 순서 번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5번까지. 만 순서 번호를 쓰겠다는 거예요. 16번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럼 16번은 다시 0으로 라운드 로빈 내가죠. 그렇게 하겠다. 8비트로 하겠다. 그러면은 0부터 255까지 16비트로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0부터 65,535번까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순서 번호를 정해서 하겠다. 순서 번호의 범위. 그런 범위를 일단 이제 순서 번호 필드의 비트 수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비트가 n 비트면은 이게 n 비트다. 이러면 순서 번호가 0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2에 m승 마이너스 1까지 그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순서 번호의 범위가 되는 거죠. 2의 m승 마이너스 1보다도 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0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모듈 함수를 보면은 모듈 함수의 2의 n승 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런 거지. 그래서 순서 번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순서 번호는 필드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이해하는 게 약간의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막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번호가 끝까지 갔다 다시 앞으로 가서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스타벨 웨이트 ARQ 문제가 이렇게 구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순서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순서 번호를 붙여서 보내게 된다.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동영상 강의하는 것보다 실전 강의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반응도 있고 이래야지 사실은. 그치?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좀 사실 좀 알아야지. 그 다음 설명할 건지 말 건지 그거보다 좀 어드밴스 된 그런 이야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동영상 그게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순서 번호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이 오면 이거는 이제 중복된 프레임이다, 재전송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스탑 앤 웨이트네요. 스탑 앤 웨이트. 하나를 보내고 에크 오면은 그 다음 거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번호를 보낼 때 0번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받으면은 그 순서 고전에 하나만 더 이렇게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있잖아요. 받으면은 순서 번호를 보냈어. 그래서 송신 시퀀스 넘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받으면은 받았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프로토콜을 정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TCP에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이런 정하기가 나름이지만 받으면 있잖아요. 받으면은 내가 몇 번 프레임을 받았다 이렇게 에크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네가 그 다음에 보낼 프레임의 번호는 몇 번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네가 나한테 보낼 수 있는 프레임이 몇 번이다. 그러니까 수신한 프레임의 시퀀스 넘버 있겠죠, 그죠? 그 시퀀스 넘버에 시퀀스 넘버 송신 시퀀스 넘버에 여기다 1을 더해가지고 1을 더해서 수신 번호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TCP에서 이렇게 쓰는 TCP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퀀스 넘버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네가 받은 게 뭐 n번이면 n번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n 플러스 1번을 받았다 이렇게 n 플러스 1을 알려준다. 그거는 뭐냐? 송신자가 그 다음 네가 보낼 수 있는 번호는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TCP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스탑 웨이트에서 시퀀스 넘버 순수 번호의 범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0, 1, 2, 3, 4 이렇게 순수 번호를 매길 수 있는데 스탑 앤 웨이트 ARQ는 순수 번호가 0하고 1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0하고 1만 있으면 된다. 왜냐? 하나를 보냈잖아요. 0번을 보냈어. 0부터 시작한다 봅시다. 0번을 보냈으면 에크를 보낼 때 0 플러스 1을 해가지고 1이라고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보낼 건 1이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을 보냈어. 이렇게 1을 보냈다. 1. 0번을 보내거나 1을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근데 수신자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수신자가 해야 될 거는 이 지금 받은 이 프레임이 중복, 그러니까 재전송한 건지 새로운 프레임인지 그것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네가 그 다음에 보낼 거 1번에 이렇게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얘가 0번을 보냈어.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전송한 거지. 1번을 보내면 어떻게 돼? 새로운 프레임을 보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0하고 1만 있으면은 수신자가 이거는 재전송한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프레임을 보냈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 번호가 0하고 1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0하고 1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순서 번호 필드의 크기, 시퀀스 넘버의 필드의 크기가 몇 비트가 되면 될까요? 한 비트면 되면 됩니다. 한 비트. 0 또는 1만 표시하면 될까요? 오케이? 이건 뭐 간단해. 간단한데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좋은데 응? 순서 번호 필드의 크기가 한 비트만 있으면 되니까 제어 정보의 크기도 작아지고 좋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네트워크의 효율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 효율. 네트워크 효율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 이미 뭐 좀 익숙하리라고 봅니다. 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데이터 통신 강의하면서 몇 번 나왔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익숙하리라고 보는데 전송 속도가 어떤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가 1Mbps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와이파이 네트워크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있는데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가 1Gbps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1초에 몇 비트라는 얘기예요? 1초에 1Mbps라고 1초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 케이블로 내가 이렇게 1Mbps 케이블로 전송 속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러면 이 케이블로 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1kbps 이러면 초당 1000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GBps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당 내가 10억 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가 링크 전송 속도 어떤 통신에서 연결하는 그런 모든 그 연결 그 대상 연결 그 매체를 보통 이렇게 링크라고 그러거든요. 링크.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무슨 뭐 케이블이 없잖아요. 그래서 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링크의 전송 속도가 1Mbps예요. 1Mbps. 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탑 앤 웨이트를 하면 내가 프레임을 하나를 보내고 에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프레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을 하나 보내고 나서 에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여기서 프레임을 보내고 나서 에크 올 때까지 이 프레임이 하나 갔다가 다시 프레임이 하나 오는 데까지 프레임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RTT라고 표현해요. RTT라고 표현했어요. RTT. 있나? 여기 있네. 왕복제어 제로 RTT라고 표현합니다. RTT가 20ms. 20ms 동안에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프레임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프레임 한 개 보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 한 개의 크기를 예를 들어 1000비트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0비트라고 보면 20ms 동안에
1000비트밖에 못 보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100만 비트를 어디 갔어요? 100만 비트를 초당 100만 비트를 0.02초 동안 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은 2만 비트. 실제로는 내가 2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정작 내가 실제 보낸 비트는 2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실제로 보낸 비트의 수는 1000비트밖에 안 된다. 왜? 프레임 하나밖에 안 보냈으니까.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 용량 중에 내가 사용한 용량의 비율을 따지면 2만 분은 1000이다. 2만 분의 1000. 5%밖에 안 돼. 네트워크 효율이 5%밖에 안 돼. 나머지 95%는 내가 네트워크를 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1Mbps면 상당히 전송 속도 빠른 네트워크를 쓰는데 그 중에 내가 5%밖에 안 쓰면은 전송 속도 빠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실제로 내가 사용은 5%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율이 낮은 이런 start and wait ARQ 방식은 사실은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전송 속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start and wait 방식은 현실적으로 실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TCP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왜 TCP에서 자꾸 내가 TCP를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오류 복구를 다 했어요. 오류가 많이 발생할 때 옛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가 옛날인가? 1990년 전 이럴 때 광 케이블을 막 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지금은 대부분 다 광 케이블을 쓰지만 그때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도 스타트 앤 웨이트 방식 이런 식으로 오류 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오류 복구를 하면은 너무 그런 방식으로 오류 복구를 하면 너무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오류 복구 네트워크 레벨에서 오류 복구를 거의 안 하고요. 다 어디서 하냐? 오류 복구는 TCP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TCP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이 효율을 그러면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높일 건가?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을 하나를 보내고 에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RTT, 라운드 트립 타임.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 프레임을 한 개만 보낼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러냐? 가능하면 많이 보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내가 미리 보낸 프레임이 제대로 받았다는 걸 확인되기도 전에 여러 프레임을 이렇게 순서대로 착 이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파이프에다가 프레임을 여러 개를 쭉 이렇게 한꺼번에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법을 이제 파이프라이닝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의미가 프레임 하나를 보내고 나서 있잖아요. 에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RTT를 오잖아요. RTT 동안 프레임을 한 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여기서는 M개라고 그러는데 M개 프레임을 갖다 전송하겠다 이래요. M개 프레임을. 그렇게 해서 링크의 네트워크의 사용 효율을 높이겠다. 그 1Mbps는 전송 속도를 가진 네트워크의 사용 효율을 예를 들어 90%까지 높이겠다 이러면은 1메가의 90%까지는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송 속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죠. 아까 0.05%에 비하면 엄청 이렇게 전송 속도가 실질적인 전송 속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순서 번호를 매겨서 쭉 보낼 거 아닙니까? 순서 번호를 매겨서 보낼 건데 M개 프레임을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M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네. M개까지. 순서 번호를 쭉 매겨서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서 번호의 필드의 크기가 M개의 동시에 이렇게 보낸
m개의 프레임을 최소한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 번호의 필드에 이게 m비트라고 그러면은 m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순서 번호의 전체 최대 크기가 2m이잖아요. 2m 마이너스 1이지만 어쨌든 이 개수가 m보다는 커야 돼. m보다 큰 그런 어떤 순서 번호를 사용해야지만 가능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우리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순서 번호를 예를 들어 m비트를 표현하면 순서 번호가 0부터 2의 m-1까지 그리고 2의 m-1이 m보다는 커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파이프라인의 기법 자체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파이프라인 기법을 내가 좀 소개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고백N 되돌아가는데 되돌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왜 되돌아가겠어요? 재전송을 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재전송을 하려고 되돌아가는 거야. 고백N 이런 N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모든 프레임을 네가 보낸 모든 프레임을 다시 재전송에 이르는 고백N. 그러면 사실은 그 고백 N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프레임을 내가 보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도착한 것도 있고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전부 다 보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지. 효율에서. 그래서 고백 N을 개선한 게 뭐냐면은 셀렉티브 리피트.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것만 이렇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효율이 높아지는 대신에 왜냐하면 재전송하는 프레임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대신에 이게 이제 그만큼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고백엔도 잘 알아야 되고 셀렉티브 리피터 ARQ도 잘 이해를 해야 돼. 왜냐? 이 둘 다 TCP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 어떤 조합해서. 그래서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